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어제 오후에 한 방송에 나와서 최근에 배현진 최고위원과 갈등을 빚은 부분, 악수를 하는데 손을 뿌리치고 그래서 배현진이 이준석의 어깨를 툭툭 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현진이 앞뒤가 다르다. 소위 겉과 속이 다르다. 자신은 그런 걸 가장 싫어한다. 그런 정치를. 그래서 악수를 거부했다. 이렇게 밝혔고 또 최근에 윤핵관이라고 하죠.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안철수 의원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준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당대표의 권한, 이 권력을 좀 향유하고 싶다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라. 왜 지금 자기를 괴롭히느냐? 자신은 혁신하려고 하는데 윤핵관은 혁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윤핵관은 혁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자신은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별짓기를 했습니다. 고백이죠, 고백. 정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건데 물론 많은 것을 계산하고 드러낸 인터뷰입니다. 이준석이 이걸 뭘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준석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이번에는 이준석 아웃, 당대표에서 아웃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준석의 어떤 정치인이든지 두 가지입니다. 도덕성과 능력이죠. 이준석의 도덕성 때문이냐? 아닙니다. 이준석의 능력 때문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이 땅바닥이다. 그래서 당대표를 맡겨둬서는 안 된다.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과 함께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묻습니다. 이준석이 그 성접대 부분과 그 증거인멸 부분이 당대표에서 쫓아내야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이냐. 그 다음 이준석이 그래도 지난 대선 기간에 많은 분란을 일으켰지만 공도 있지 않느냐. 또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데 이준석의 이미지, 청년 개혁 이미지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의 지지율 하락이 이준석 탓이다. 이준석이 분탕질 때문이다. 이렇게 꼭 볼 수 있느냐. 또 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그 성상납 부분, 또 증거인멸 부분, 성상납은 모르지만 증거인멸은 굉장히 이 서류로서 증거로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에서 쫓아내야 할 만한 일이냐? 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석을 제가 오늘 공격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준석이 왜 무능하냐라는 부분인데 이준석이 세상을 너무 단순하고 단조롭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홍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 정도의 실수는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홍준표가 이준석을 엿먹이는 것이다. 엿먹이는 것도 있고 홍준표가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큰 것은 엿먹이는 겁니다. 자신 자랑하면서 엿먹이는 건데 근데 걱정해주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헤쳐나가 보라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한 건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준석의 이 증거인멸이 문제가 아니고 집권 여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준석이 보여주는 이 리더십이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야당일 때의 당대표는 그런 대로 또 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혁신이 필요한데 이준석이 혁신적인지 아닌지는 아직 하나도 이준석이 혁신적인 뭔가를 제대로 추진해 본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젊고 새로운 정치인이니까 청년 혁신이지 않겠냐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집권 여당이 되고 나면 이게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되고 난 뒤에도 이준석의 리더십은 하나도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면 바꾸는 수밖에는 이준석을 드러낼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집권 여당이 되면 이준석 당대표의 권한을 수십 배, 수백 배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생깁니다. 바로 대통령입니다. 당대표는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이걸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준석은 지금 당내에 갈등이 일어나도
자기가 모두 덮고 갈등이 없는 걸로 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 앞에서 또 국민 앞에서 갈등이 생겨도 갈등을 막 덮어서 오히려 그게 문제가 돼야 하는데, 이준석은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만들어서 갈라치기를 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세우는 방식인데, 이게 일견 굉장히 개혁적이고 선명해 보이지만, 이게 정치사에 쭉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간적으로는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폐해를 가지고 있고, 특히 보수 정치에서는, 보수는 합리성과 균형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보수 정치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보수의 지지층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보이고 있는 이 갈라치기 행태는 민주당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많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하나, 어제 이준석이 한 말을 가지고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과 그 악수를 뿌리친 것, 그건 뭐 이준석의 옹졸함, 뭐 나이가 어림, 유치함,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은 이 대목에서 그걸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준석은 말을 합니다. 배현진이 겉과 속이 다르다, 앞과 뒤가 다르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얼마나 많았느냐. 자신은 그런 것을 싫어한다, 경멸한다. 그래서 악수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첫째, 같은 당원들을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 단순하고 무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가, 우리 인간이 사는 모습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우자, 적이든 아군이든 이 하나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인 듯 아군인 듯, 아군인 듯 적인 듯. 어제는 아군이었는데 오늘은 좀 적처럼 보이고, 또 민주당인데 오히려 도움이 되고 국민의힘인데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이렇게 세상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걸 적이냐 아군이냐로 단순하게 구분을 하는 이준석을 보면서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층들이 헛웃음을 웃게 되는 겁니다. 혀를 차는 거죠. 배현진이 무슨 이준석을 뭐 때려 죽일 칼을 들고 설치는 악마입니까? 그 악수도 못하는, 그러면서 같이 최고위원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어떻게 당대표로 리더십을 발휘해 갈 수 있습니까? 배현진이 이준석이 말한 대로 뭐 앞과 뒤가 좀 다른 행태, 배현진이 최근에 이준석을 좀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공격을 한 게 미울 수 있겠죠. 미워도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밉지만 그 미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사의 일이고 정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 영역을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은 무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윤핵관과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 어제 뭐 소위 장제원 의원의 그 포럼에 김종인도 참가를 했고 안철수도 참가를 했고 뭐 60명이 넘는 국민의힘 모두 참석을 해서 이준석만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장제원의 그 포럼에 이준석만 빠졌는데 이준석은 또 서울공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출국하는데 권성동하고 모두 그렇게 배웅을 하는데 이준석만 빠졌습니다. 이준석이 어제는 정말 왕따가 됐던 하루였습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스스로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만 이렇게 빼고 뭐 새 대결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 어제 그 시간에 자신은 방송국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소위 간장이라는 것이 장제원과 안철수를 겨냥한 건 맞다. 장제원과 안철수가 자신의 혁신위를 가지고 계속 문제 삼는데 혁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반혁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혁신위를 최재형을 앞세워서 혁신위를 내세우고 난 다음에 계속 자신은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윤핵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반대해서 자기를 비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이 지금 최재형이 하는 그 혁신위가 이준석 사조직 아니냐라는 것을 하면 이준석이 최재형이
하는 것인데, 그 깐깐한 최재형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조직일 수 있느냐? 최고위원들의 그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는데 어떻게 사조직일 수 있느냐? 그런 뭐 대답은 그냥 일반적인 것이고요. 지금 배현진과 많은 당원들이 묻는 것은 당대표가 당대표의 권한을 갖고 공천 문제까지 개혁하겠다라면서 혁신위라는 것을 만들면 그건 당연히 당대표의 입김이 거의 다 들어간 당대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혁신위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과반 이상이 지금 친이준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을 그리고 자기가 지금 영입을 한 것 아닙니까? 최재형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정무 감각이 상당히 형편없는 수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뭐 최재형을 지금 누구가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이준석의 영향력대로 당대표가 만드는 혁신위는 언제나 그런 식이죠. 이준석은 입으로만 혁신을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말하는 혁신이 뭔지 1년 동안 본 게 없어요. 혁신 바뀌는 게. 이준석의 청년 개혁적인 상징성만 있을 뿐 하나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대선 기간 내내 대통령 후보를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총질을 하고, 그게 혁신적인 모습입니까? 그게 청년의 모습입니까? 당대표가 혁신위를 만들면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을 떠나서 그건 당대표가 권력을 가지고 지금 당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다라고 보는 것이 80~90%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은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을 하고 혁신의 내용으로 설득을 하려고 해야죠. 벤진을 지금 궁박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그 다음, 윤핵관들이 개혁을 반대한다. 이준석이 개혁을 보여준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반대를 합니까? 그 다음, 권력을 향유하고 싶으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라. 지금 이준석이 내세울 수 있는 건 1년 전에 자기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된 거 그것밖에는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권력은 전당대회에서 생기죠. 그런데 중간중간 상황마다 그 권력을 타협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이준석이 잘하는 적과 아군으로 분리해서 싸우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권력은 운용되는 것이죠. 이준석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수천 가지의 권력의 운용 방법이 있는데, 인생사, 정치라는 게 수백 가지의 색깔로 드러나는데, 이준석의 머릿속에, 이준석의 눈 속에는 한 가지 색밖에 없는 겁니다. 적이냐 아군이냐. 이준석을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 그냥 둘 수가 있느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안 되겠구나 라고 되는 겁니다. 이제는 소위 장제원, 안철수가 이 이준석 이후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지금 타협안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준석은 끝을 내야 합니다. 끝을 내고 이준석이 법적 투쟁을 하든지 신당을 꾸리든지, 또 윤리위 결정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어 엎든지 윤리위를 해산하든지, 지금 자신의 입으로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소위 자기 목을 칼 밑에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런 짓거리를 했던 많은 정치인들,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정치권에 영원히 아웃사이더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장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정치인으로 늙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준석은 이제 정치의 공기, 정치의 밥을 먹지 않고서는 평생을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아마 이준석이 여기에서 무리한 방법을 쓴다면 이준석은 정치 낭인으로 평생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준석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게 홍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큰 문제는 이준석의 권력 운용에 관한 무능입니다. 무능. 너무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젊고 무슨 이준석이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능력이 없습니다. 현 정치 상황, 자기가 처해져 있는 정치 상황을 냉정하게 쳐다보고 그걸 헤쳐나가는 방법, 자기도 살고 주변도 이익을 얻는, 언제나 그런 겁니다. 모든 정치 아니라도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나 사업도요. 서로 이익을 얻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 부분을 전혀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죽을 맛이 되니까 지금 주변을 다 끌고 지금 같이 죽자는 식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만 죽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준석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그래도 마무리 모양을 좋게 가져갈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